안녕하세요. 임대주택 스터디메이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LH 국민임대 수원 광교 호매시 오목천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자세히 스터디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21일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수원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함께 스터디하겠습니다. 동일한 유형 국민 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이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여기서 종전이라는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인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같은 경우에 청약 접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이번 공고는 수원시 지역 국민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이전에 국민임대주택에 신청을 했거나 이미 당첨이 돼서 예비자로 대기 중인 분은 신청하실 때 이 부분을 잘 유의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신청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공고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현장 접수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하여 접수 대행이 가능합니다. 현장 접수 대행을 하는데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하고 대리 접수가 안 됩니다. 신청자 1인 본인 방문만 허용을 하고 현장 대행을 진행합니다. 주택단지 개요 보겠습니다. 수원 오목천 건설호수 13개 동 1185호 세대수가 큽니다. 최초 입주 2005년 11월입니다. 위치 보겠습니다. 오목천역에서 도보로 6분 소요가 됩니다. 명신여자고등학교도 근거리에 있습니다. 수원 호매시 7단지 10개 동 980호입니다. 최초 입주는 2011년 10월에 했습니다. 호매시 7단지 위치 보겠습니다. 홈플러스에서 도보로 30분 이내 정도 소요가 되고 중촌초등학교 도보로 9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수원 칠보고등학교 도보로 15분 소요가 되고 호매실 중학교 도보로 25분 소요가 됩니다. 수원광교 20단지 5개동 375세대입니다. 최초 입주 2011년 10월입니다. 위치 보겠습니다. 기흥 세무서까지 도보로 13분, 이마트까지 도보로 11분입니다. 수원광교 32단지 13개동 2289세대, 단지가 큽니다. 최초 입주 2011년 11월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최대 임대기간이 30년입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기간 2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자격이 검증이 돼서 적격하신 분들만 2년마다 갱신돼서 최대 3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입주 기준으로 해서 남아있는 임대기간을 계산해 보실 수가 있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대상 주택 보겠습니다. 우선 주거 전용 면적, 지금 현재 이 표에 주택형 그리고 주거 전용이라고 표기되어 있잖아요. 주거 전용이 실내 면적을 말합니다. 실제 주거하는 공간인데 평수로 계산하면 주거 전용 면적 나누기 3.3을 하면 실내 평수, 실내 면적이 계산이 됩니다. 앞에 있는 그 주택형 주거 전용 면적이고요. 뒤에 있는 그 평수 계산해서 평수 쉽게 볼 수 있도록 표기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공고는 수원 경쟁이 좀 있는 1순위에 마감된 단지들이 이번에 다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 접수율과 최근 경쟁률 마감 순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원 오목천 36형, 평수로 10.9평입니다. 실내 평수 10.9평, 방 하나입니다. 최근에 경쟁률 보겠습니다. 70명 모집인데 161명이 접수를 해서 2.3대1, 1순위 마감됐습니다. 이번에 그 대기자가 18세대가 있는 상황에 15세대를 모집을 합니다. 수원 오목천 59형, 실내 면적 17.8평이고요. 방이 3개입니다. 국민임대에서 가장 큰 면적입니다. 최근 경쟁률 10명 모집인데 320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32대1, 1순위 마감됐습니다. 이번에 대기자가 4명 있는 가운데 10명을 모집합니다. 수원 호매시 7단지 26형, 실내 면적 7.8평입니다. 원룸 형태입니다. 10명 모집인데 140명 접수해서 14대1, 1순위 마감됐습니다.
이번 모집은 대기자가 없는 상태에서 15세대를 모집을 합니다. 수원홈의실 7단지 36형, 지금 여기 있는 ABC는 타입이 본인이 선택할 수 없고 동호를 추첨할 때 무작위로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타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36형, 실내 면적 10.9평입니다. 방 하나, 주방 겸 거실, 사이문 있고, 그 사이문 닫으면 방이 2개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죠. 원래 방은 하나입니다. 경쟁률 마감 순위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30명 모집인데 94명이 접수했습니다. 3.13대 1, 1순위 마감됐고요. 대기자 현재 11명 있는 상황에서 20세대를 모집을 합니다. 수원광교 20단지 36형, 10.9평, 앞에서 설명드린 구조하고 동일하죠. 자세한 구조 평면대는 뒤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40명 모집에 448명 접수했고요. 11.2대 1, 1순위 마감됐습니다. 이번에 대기자가 9세대가 있는 가운데 15세대를 모집을 합니다. 수원광교 32단지 26형, 7.8평입니다. 원룸 형태입니다. 50명 모집인데 380명 접수했습니다. 7.6대 1입니다. 1순위 마감됐습니다. 이번에 40명의 대기자가 있는 가운데 30세대를 모집을 합니다. 수원광교 32단지 36형, 실내 면적 10.9평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평수 구조 기억해 주시고요. 최근에 접수율, 경쟁률 보겠습니다. 40명 접수인데 469명이 접수했습니다. 11.73대 1, 1순위 마감됐습니다. 이번에 33명의 대기자가 있는 가운데 35세대를 공급을 합니다. 수원광교 32단지 51형, 방이 2개입니다. 실내 면적이 15.4평입니다. 최근에 40명 모집인데 357명 접수했고요. 8.9대 1, 1순위 마감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기자가 8세대가 있는 가운데 50세대를 모집을 합니다.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하네요. 1순위에서 마감된 단지, 핫한 단지만 이번에 모집을 합니다. 경쟁률 참고하셔서 단지와 면적을 선택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 입주자 순번이 도래해서 계약 체결할 때 주택 타입 A, B, C, A-1, A1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택 타입은 선택이 불가하고요. 계약할 때 동호는 추첨됩니다. 그때 배정이 됩니다. 주택 형별 평면도 보겠습니다. 36형, 방이 하나 있고요. 주방하고 거실 사이 미닫이문이 있네요. 발코니 있고 평수로 계산하면 10.9평입니다. 1인 가족이 신청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물론 2인도 3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1인 가족 같은 경우에 주거 전용 40제곱미터 이하로 면적 제한을 하잖아요. 1인 가족이 신청할 수 있는 그래도 가장 큰 면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원광교 20단지도 지금 36형, 구조 똑같고요. 참고하시고 수원광교 32단지의 26형 원룸 형태입니다. 발코니가 있고 실내 면적 7.8평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36형 구조가 다 똑같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수원 오목천 36형 구조 똑같습니다. 침실 하나, 주방하고 거실 사이 미닫이문 두고 발코니. 수원 오목천의 59형 방이 하나, 둘, 3개입니다. 발코니가 거실 앞에도 있고 침실 앞에도 있네요. 작은 침실 앞에도 발코니가 있고요. 침실마다 다 발코니가 있네요. 주방 옆에도 발코니가 있네요. 실제로 59라고 하면은 발코니를 제외한 면적인데 수원 오목천은 상당히 공간 활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치열합니다. 이번에도 상당히 경쟁이 높으리라 예상을 합니다. 수원 홈의실 7단지 26형 원룸 형태입니다. 수원 홈의실 7단지 36형 방 하나, 주방하고 거실 사이 미닫이문 참고하시면 되고 이번 평면도에는 51형이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 방이 2개입니다. 방이 2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대 조건 보겠습니다. 월임대료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보증금이 여유가 있는 분들 또는 보증금을 증액을 해서 월세를 줄이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선택사항인데요.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 최대 전환 시 임대 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연 6%, 100만원 증액하면 월임대료가 5천원이 할인되죠. 1000만원이면 5만원, 연 6% 적용했을 때 그렇습니다.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시 이율이 연 2.5%인데 예를 들어서 보증금 1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할 때 100만원당 2,080원의 월세가 상승합니다.
1000만 원이면 28,800원이 상승합니다. 참고해서 계산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기준으로 산정을 한 것으로서 향후에 전환 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해서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현재는 연 6%, 연 2.5%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수원 오목천 36형, 방 하나죠. 실내 면적 앞에서 말씀드린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증금이 1,570만 7천원에 월 17만 8천원입니다.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이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최대로 보증금을 증액했을 때 3,570만 7천원까지 증액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임대료는 7만 8천원이 됩니다.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최대 800만 원까지 감액할 수가 있고, 그래서 최소 보증금은 770만 7천원입니다. 이런 조건일 때 월임대료 19만 4,660원. 그 최대 맥시멈과 미니멈 사이에서 100만 원 단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3,570만 7천원에서 770만 7천원 사이에 100만 원 단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59형 기본 보증금 2,591만 8천원에 월 31만 9,410원.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할 수 있는 한도 3,700을 더 추가로 증액할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6,291만 8천원에 13만 4,410원이 됩니다.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최대로 감액할 수 있는 한도가 1,300만 원까지 감액할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최소 보증금 1,291만 8천원일 때 34만 6,490원이 됩니다. 수원오매실 7단지 26형 보증금 1,361만 2천원에 10만 3,940원, 최대로 증액했을 때 800, 2,161만 2천원에 6만 3,940원이 되고요. 최대로 800을 감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최소 보증금 561만 2천원에 12만 600원이 됩니다. 100만 원 단위로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원오매실 7단지 36형 1,930만 6천원에 14만 8,500원이고 1,600을 추가로 증액할 수가 있고, 임대보증금 3,530만 6천원에 6만 8,500원이 됩니다. 1,200을 최대로 감액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최소 보증금 730만 6천원에 17만 3,500원이 됩니다. 수원강교 20단지 36형 기본 보증금 2,734만 9천원에 18만 6,860원이고, 이 기본 보증금에서 최대로 2,100을 추가로 증액할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최대 보증금이 4,834만 9천원, 월임대로 8만 1,860원이 됩니다. 기본 보증금에서 최대로 1,800을 감액할 수가 있고, 최소 보증금 934만 9천원에 22만 4,360원이 됩니다. 맥시멈, 미니멈 사이에서 100만 원 단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수원강교 32단지 26형 1,912만 3천원에 13만 260원, 추가로 1,300을 증액할 수가 있고요. 최대 보증금 3,211만 3천원에 월 6만 5,260원이 되고, 1,300을 최대로 감액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 보증금 611만 3천원에 15만 7,340원이 됩니다. 수원강교 32단지 36형 2,690만 5천원에 18만 3,830원, 2,1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할 수가 있고요. 최대 보증금 4,790만 5천원에 7만 8,830원이 됩니다. 1,800을 최대로 감액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최소 보증금 890만 5천원에 22만 1,330원이 됩니다. 수원강교 32단지 51형 5,722만 4천원에 35만 9,160원인데, 이 기본 보증금에 추가로 4,100을 최대로 증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보증금 9,822만 4천원에 월 15만 4,160원이 되고, 기본 보증금에서 4,000까지 감액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최소 보증금 1,722만 4천원에 월 44만 2,490원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단지와 면적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전환 보증금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 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 최대 전환 시 임대 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연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연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 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100만 원당 5,000원씩 월임대료 차감됩니다. 입주 후에도 한도 내에서 100만 원 단위로 수시로 증액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로 전환 시 100만원당 2,080원씩 월임대로 상승합니다. 입주 계약기간 2년마다 이외에 한해 한도 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 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2년 6월 21일 현재 성년자, 성인이라는 말이죠.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에 속한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 구성원, 그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등본에 세대 구성원 전체가 집도 없고 분양권도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분양권도 주택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보겠습니다. 가구 원수에 따라서 소득 기준 적용하는 게 다르고요. 1인 가구는 공고일 현재 그 신청자의 등본에 구성된 그 세대 구성원 가구 원수로 했을 때 1인 가구 289만 902원 이하 월평균 소득 기준이죠. 2인 가구 월평균 387만 5,496원 이하, 3인 가구 월평균 449만 2,996원 이하, 4인 가구 월평균 504만 566원 이하, 5인 가구 월평균 512만 8,250원 이하, 6인 가구 월평균 544만 5,87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원수는 세대 구성원 전원을 말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경우에 태아도 가구원으로 포함합니다. 월평균 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7인 가구, 8인 가구 기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기준 보겠습니다. 총 자산가액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3억 2,500만원 이하입니다. 금융자산, 주택, 토지, 자동차, 보험, 주식 다 포함하고요. 총 자산가액은 부채는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5억이 자산인데 3억이 부채가 있다. 그럼 2억만 자산으로 봅니다. 자동차 가액 보겠습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동차 별도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하나입니다. 물론 이게 총 자산가액에는 화물, 트럭, 이륜차 뭐 다 포함하거든요. 영업용, 비영업용, 차종에 상관없이 다 포함하고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위 등급 1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이런 차량을 제외하고는 총 자산가액의 모든 자동차, 승용차, 차에 대해서 포함을 합니다. 자동차 별도 가액을 충족해야 되는 3,557만원 이하여야 하는 차종은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하나입니다. 신청자의 등본에 세대 구성원,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를 다 합산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에 높은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 3,557만원 이하로 현재 가치,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가치로 해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가액 산출할 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 차량, 전기차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예를 들어 차가 4천인데 정부 보조를 2천 받았어요. 그럼 2천만 자동차 가액으로 문다는 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부가세는 포함하고 취등록세는 미포함합니다. 옵션은 반영되는 것도 있고 반영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선 애매하면 신청을 해보시라는 거죠. 네, 신청하시고 낙첨되시는 것 외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 국민인대 신청 자격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성년자, 성인이 신청할 수 있다 말이죠. 네,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면 부모님, 조부모님이죠.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같은 경우에는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행방불명의 경우는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 하고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등본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미성년자인 그 세대주,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 미성년 세대주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 가족인 경우에 외국인 부모님과 이제 미성년 자녀가 같은 등본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등본상의 세대주가 한국인 자녀일 때, 또 미성년 자녀일 때 이런 한부모 가족일 경우에 그 외국인 부모가 대리해서 신청을 하는데 이 자녀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면 알려주시면 정말 고마워하겠죠.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 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해당 세대 중에 일부가 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해야 합니다. 그 등본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의 등본에 계신 그 세대 구성원이 분리하기 위해서 임대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신청할 수는 있지만 입주 전에 반드시 등본에서 세대 분리해서 전출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 단 임대주택에 기거주 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 분리하더라도 중복 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하다. 그 배우자는 혼인 중인 배우자가 등본에 같이 구성되어 있다가 분리한다 하더라도 부부는 하나로 보기 때문에 중복 입주로 보거든요. 그래서 불가하다. 그런 뜻입니다. 실종 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등본에 분명히 세대 구성원으로 등재는 돼 있는데 이분이 실종 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서류도 발급하기 어렵고 연락도 두절이고 개인정보도 동의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억울하겠죠. 난감하겠죠. 주택에 대한 필요가 절실한데 이런 경우에 이분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으시죠. 가족분들이 실종돼서. 또 배우자가 이혼 상태도 아니고 별거 한지 오래됐는데 몇십 년이 지났는데 연락도 두절됐는데 이혼은 안 돼 있고 그래서 임대 신청을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제 도움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에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에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이나 행방불명 사실을 지자체장이 확인하신 분, 이런 분들도 예외로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임대 신청할 수 있게 제도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 밖에 제1항 1호에 해당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지자체장이 확인한 사람, 요 세 가지에 속한 분들은 이제 입증 서류는 가출 신고 접수증인데 1개월이 경과돼야 된다. 이 의미는 공고일 전에 이미 가출 신고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또 편법으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1개월이라는 경과 시간을 두는 것 같고요. 가출 신고 접수증을 제출을 하면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을 제외하고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행방불명, 가출, 실종으로 인해서 연락이 두절된 가족 구성원 때문에 임대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제 방편이 마련된 거죠. 단독세대주 제한 보겠습니다.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세대 구성원이 없는 자입니다. 공고일 현재 신청자 등본에 혼자 등재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이런 분들은 주택 선택할 때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도 있는 거죠. 단, 단독세대주 중에 주민등록표 등본 구성이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 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죠. 미성년자인데 이런 사항으로 해서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이렇게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되는 미성년 세대주, 이런 경우에 미성년자라도 신청할 수 있고 또 이런 경우에 형제자매 부양해야 되니까 2인 이상으로 인정을 하겠다. 그런 의미죠. 원래 형제자매는 직계로 보지 않거든요. 세대 구성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구원으로 볼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배려하겠다, 인정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혼인신고를 완료해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이런 경우에도 2인으로 인정을 해서 면적에 예외를 두겠다. 그런 뜻입니다.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 태아는 출생신고가 안 돼서 등본상에는 표기가 돼 있지 않지만 임신 진단서, 병원 직인이 날인된 임신 확인서를 제출하면 가구원으로
태아를 포함하기 때문에 2인으로 봐서 주거 전용 40초가 면적을 신청할 수 있게 예외를 두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는 세대 구성 확인서 상에 신청인 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없는 세대 구성은 단독으로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비 신혼부부는 현재 신청자의 등본 구성이 아니라 앞으로 혼인을 해서 구성할 세대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입주를 할 때 입주해서 전입해서 등본 구성할 때 1인으로 간혹 어떤 필요나 사항에 의해서 배우자를 등본 분리해서 입주하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예비 신혼부부 중에. 그런 경우는 단독 세대주로 보기 때문에 40제곱미터 이하로 신청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대 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에 혼인한 분인데 배우자가 각각 2분이 분리되어 있어서 등본상으로 신청자의 등본에도 1인, 분리된 배우자의 등본에도 1인, 물론 가구원은 2인으로 포함하지만 각각 등본에 혼자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 세대주로 봐서 신청자 등본에는 1인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가구원은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2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그 주거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상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공고 전에 등본에 합가해서 2인 세대를 구성해 놔야 면적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가 있겠죠. 중증장애인 증명서가 발급되는 중증장애인은 등본상에 1인으로 단독 세대주이라고 하더라도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미만 같은 경우는 우선 순위는 모집 공고일 현재 등본상의 주소지 기준으로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자, 등본상 주소가 수원으로 전입이 완료되어 있는 분이죠. 1순위가 됩니다. 2순위는 모집 공고일 현재 등본상 주소지가 화성, 용인, 안산, 의왕에 거주하는 분, 이 주소지로 전입되어 있는 분 2순위가 되고요.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3순위로 보면 됩니다. 이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을 하고 배점이 같은 경우는 추첨으로 선정을 합니다. 50제곱미터 미만 주택 접수 시에 청약통장은 접수 순위와는 무관하지만 배점 산정 시에는 인정회차에 따른 가점이 있습니다. 그 배점에 대한 부분은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면적을 이제 선정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주택의 1순위는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해서 공고일 현재 납입인정회차가 24회차 이상인 사람이 1순위. 2순위는 공고일 현재 납입인정회차가 6회 이상인 분이 2순위. 3순위는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가입이 안 돼 있는 분까지 포함해서 3순위가 됩니다. 청약저축 가입자도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를 보고요. 청약 납입 횟수는 통장 납입 횟수가 아니라 공고일 현재 청약순위 확인서 상의 납입인정 회차입니다.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임대, 분양이 안 되는, 내 집으로 전환이 안 되는 임대는 청약을 사용하더라도 청약 효력은 살아있고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을 하고 배점이 같은 경우는 추첨으로 선정을 합니다. 배점 기준 보겠습니다. 당해주택 건설지역 계속 거주기간. 당해주택 건설지역이라고 하면 수원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인데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역산을 했을 때 계속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5년 이상 3점입니다. 두 번째로 청약저축 납입 횟수입니다. 청약저축 납입 횟수는 공고일 현재 청약순위 확인서 상에 확인되는 납입인정회차입니다. 6회 이상 12회 이하 1점 쭉 해서 61회 이상 6점인데 청약저축 납입 회차는 주거전용 50 이상을 신청할 때 납입인정회차가 24회 이상이면 1순위, 납입인정회차가 6회 이상이면 2순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차를 잘못 산정해서 순위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은 부적격으로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유의해서 선택해 주셔야 되고 인터넷 청약할 때 보면은 그 납입 회차에 대한 배점에 대한 거는 본인이 몇 회 몇 회에서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은행만 체크하면은 자동으로 전산해서 계산을 하는데
순위를 선택할 때는 본인이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납입인정 회차를 청약순위 확인서 상에서 확인해서 실수하지 않고 불이익이 없도록 잘 판단해서 회차, 순위를 선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배점에서의 회차, 이 부분은 본인이 체크하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 청약할 때 은행을 체크하면 전산으로 따로 가산이 돼서 확인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할 게 없지만 순위를 선택하는 거는 본인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현장 접수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 접수하러 가시는 분들은 그냥 임의로 몇 회 이겠거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청약순위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서 현장 대행하러 가실 때 그 LH 직원분이 대행 도와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순위 확인서를 보여주시면 LH 직원께서도 청약순위 확인서 상에 납입인정 회차를 보고 순위 선택에 도움이 되시겠죠. 네, 중요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미성년 자녀 수. 미성년 자녀 수는 태아와 배우자의 전원 자녀를 포함하지만 반드시 배우자의 전원 자녀는 신청자의 동일 등본의 공고일 기준으로 등재되어 있어야만 미성년 자녀를 인정하고 자녀 수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수 2자녀 이상 2점, 3자녀 이상 3점입니다. 태아도 포함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만 19세 미만인데 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배점 보겠습니다. 신혼부부는 공고일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돼서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입니다. 3점 받을 수 있고요. 예비 신혼부부는 공고일 현재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지만 혼인을 계획 중이고 해당 주택에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인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은 혼인신고를 해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상세 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관계 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등본, 그리고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에 배우자의 세대별 등본과 계약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되고요. 미제출하거나 혼인한 배우자가 신청 시 기재한 배우자와 불일치할 때는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당첨이 취소가 됩니다. 부모 자녀 간 육아 지원 세대 동일단지의 하나입니다. 부모 자녀 간 육아 지원을 위해서 부모님이 자녀와 동일한 단지를 이제 신청해서 같이 당첨이 되는 그런 경우에 점수를 드리는 부분이죠. 그 동일단지의 신혼부부 세대 및 그 부모 세대가 동시 신청 또는 기거주 중인 세대만 인정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동일단지의 부모 세대와 신혼부부 세대가 동시 신청하기도 하지만 기거주 중인 단지의 부모 세대나 신혼부부 세대가 또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인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신혼부부 세대라고 표현을 했죠. 혼인기간이 7년 이내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세대와 부모 세대가 이제 신청할 때 그 미성년 자녀는 공고일 현재 태아,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전원 자녀를 포함하는데 전원 자녀는 반드시 신청자 동일 등본에 공고일 기준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을 합니다. 부모 자녀가 기거주 중인 국민임대 단지로 자녀 부모가 이전을 원하는 경우 가능하고 부모 세대, 자녀 세대가 별개 세대로 한 단지를 각각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하고 한 단지 내에서 부모 자녀가 같이 거주하다가 이 중에 한 세대가 동일 단지를 신청하고 입주 시에 세대 분리하는 경우도 포함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경우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3점을 드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가산점 부여는 신청한 두 세대가 모두 당첨 시에만 부여하고 한 세대라도 당첨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취약계층 배점 보겠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복되는 대상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중복되는 대상은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신청자만 아니라 세대 원도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배점을 같이 부여하기 때문에 신청자나 세대 구성원 중에 사회 취약계층이 있으면
배점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가구원 포함한다고 되어 있죠. 네, 중요한 팁이고, 사회취약계층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영구임대 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도 사회취약계층으로 보고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북한 이탈 주민, 그리고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도 사회취약계층이라고 보고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이러한 요건에 충족되는 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분들, 국가기관에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들, 그리고 이런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분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계약자에 한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분도 3점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 사회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거죠. 유의할 사항은 영구임대입니다. 국민임대, 행복주택, 다른 임대가 아니라 영구임대주택의 계약자로서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분에게 3점의 점수를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유의할 사항이 국가유공자 이 부분 좀 보겠습니다. 이분들은요, 국가유공자나 유족이라고 다 포함되는 게 아니고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중에서 영구임대 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라는 서류가 발급되는 유공자분들이 계십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라는 서류는 일주일 정도 이제 발급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고 게시되고 나서 좀 빠르게 서류 제출 도래하기 전에 여유 있게 일주일 정도 넉넉하게 이 서류 발급을 지방보훈청에 요청하셔야 기한 내에 서류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부양하는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 수급자 신청을 우선 하셔야 되고요. 심사가 결정이 나는데 2달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결정이 공고가 나기 전에 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고 게시되기 2달 전에 동사무소에 사회복지과에 수급자 신청을 하시고 수급자 신청 후에 그 사회보장 결정통지서라는 서류가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서류상에 소득 인정액 산정 결과서라는 서류가 부침이 돼서 오는데 그 서류상에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소득 인정액 이하이면은요, LH에서는 그분이 수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점수를 3점을 부여해 드린다고 하고 그 결정은 공고 전에 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서류죠. 지금 나와 사, 이 2가지에 대한 서류가 상당히 어렵고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임대주택 스터디메이트 국민임대 서류 음질 보정한 최신 영상 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유공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과 그리고 이 부분에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데 그 소득 인정액이 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인정액 이하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영상을 보시고요. 다음 공고에 대비해서 꼭 준비하셔서 3점이라면 큰 점수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7번 마지막 이 부분은 감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사라고 하면 LH공사입니다. LH공사의 하나입니다. LH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에 감점을 산정합니다. 최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 날짜가 공고일입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에 5점 감점이고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에 3점을 감점합니다. 기간 산정하는 기준을 보면 과거 이 공사는 LH공사의 하나입니다. 경기도시공사나 SH공사, 타 공사가 아니고 LH공사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 사실이 있을 때 LH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예비 입주자 공고일 요 기준을 가지고 5점, 3점을 판단하는 거죠. 요 기간이 1년 이내냐, 3년 이내에 따라 감점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명의 변경이 이루어진 후에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국민임대 신청 시에 명의 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 계약일을 감점 산정 기준일로 보겠다. 예를 들면 2018년 5월 1일 국민임대 최초 계약 후에 입주를 해서 살다가 2019년 3월 1일 날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 4월 1일 국민임대를 재신청했을 때 양도인, 양수인 모두 1년 이내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5점. 그런데 만약 2019년 5월 3일에 신청한다면 1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점. 그래서 명의 변경일을 기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최초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사항, 감점 제외. 이러한 경우에는 감점을 적용하는데 감점을 제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출산, 사망 또는 노부모 부양 등의 사유로 가구 원수가 변동돼서 다른 면적의 국민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점하지 않겠다. 이 사실에 해당돼서 증빙 가능한 분들은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서 이 부분은 그 온라인 청약, 인터넷 청약할 때 체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외, 감점 예외라고. 그럼 그 부분에 이제 체크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들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당해주택 건설지역이라면 수원이죠.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주택 건설지역 수원시의 최종 전입일 다음 날부터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기간으로 산정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고일 기준으로 거꾸로 역산을 했을 때 계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인데 수원 내에서 왔다 갔다 이사한 건 다 포함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계속 거주 기간을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당해주택 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 행정구역을 의미하는데 이번 수원시 국민임대는 당해주택 건설지역은 수원시를 말합니다. 청약저축 납입 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권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해서 모집 공고일 다음 날부터 발급받은 청약 순위 확인서에 의해 확인이 가능하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통장의 회차를 보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부적격 탈락이 되니까 반드시 청약 순위 확인서 상에 납입 인정 회차를 확인하고 순위를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 수는 등본이나 가족관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전원 자녀도 포함을 하는데 단 이혼이나 재혼의 경우에 신청자와 동일한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등본에 등재된 미성년 자녀만 자녀수로 인정을 합니다. 이 자녀수 배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참고하셔서 다음 공고는 잘 대비하셔야 되겠고 이번 공고에 빠짐없이 잘 체크해서 점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원 국민임대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접수는 불가하고요. 단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서만 신분증,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와 기타 배점 서류를 지참해서 LH 수원권 주거복지지사,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6 아뇨빌딩 11층 평일 10시에서 4시 사이에 점심시간 12시 1시 이 접수일은 본인의 순위날을 말하는 겁니다. 평일날 아무 때나 가면 안 되고요. 본인이 신청하는 단지 면적의 순위 날짜에 내방하시는 거고 만약에 2순위, 3순위면 마감 여부를 꼭 확인하고 내방하셔야 헛걸음을 하지 않으시겠죠. 서류를 지참하지 않으면 대행 접수가 불가하고 현장 접수 시에 청약 대행 접수로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되고 위임장 지참하셔서 대리 접수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반드시 1인으로 방문해야만 가능합니다. 모집 일정 보겠습니다. 인터넷, 모바일로 접수를 할 수 있고요. LH 청약센터에서 가능합니다. 1순위, 주거전용 50제곱미터 미만 수원시 거주자가 1순위죠. 그리고 50제곱미터 이상은 공고일 현재 납입인정 회차가 24회 이상인자가 1순위인데 1순위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서 5시 사이에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을 하고 현장 대행 접수자도
1순위라면은 이날, 요 시간, 12시 1시 점심시간은 제외하고 LH 수원권 주거복지지사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분만 본인 1인이 방문해서 대행 접수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2순위, 50제곱미터 미만은 연접, 인접되어 있는 주소지 거주자. 50제곱미터 이상은 납입인정예차가 6회 이상인자가 2순위인데 7월 1일인데요. 마감이 되면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오목천, 호면시, 광교는 이전 공고에서 1순위에서 높은 경쟁률로 마감된 단지들이 모집하기 때문에 1순위 마감을 예상하기 때문에요. 2순위 분들은 꼭 마감 여부 확인하고 접수하셔야지 고생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고령자 장애인분들, 현장 대행 접수하는 분들, 2순위, 3순위 분들은 반드시 마감 여부 확인하시고 가셔야 헛걸음하지 않으십니다. 3순위, 1, 2순위가 아닌 자죠. 3순위까지 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거의 1순위 마감을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마감 여부를 꼭 확인하셔서 접수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접수, 모바일 접수 후에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7월 8일 오후 5시 이후에 LH 청약센터에서 발표를 하고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문자로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7월 11일에서 7월 15일 사이에 등기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거고요. 이때는 현장 대행 접수자들도 포함을 합니다. 현장에서 대행 접수할 때는 그 서류를 가지고 LH 직원분이 참고해서 대행 접수만 도와드릴 뿐이고 다시 서류를 돌려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8일 날 5시 이후에 서류 제출 대상자로 문자 통보를 받고 선정되신 분들만 등기로 서류 제출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7월 15일 소인이 찍힌 등기 우편까지 유효합니다. 서류 제출 장소 수원권 주거복지지사 참고해 주시고 7월 15일 등기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최종 발표는 9월 30일 오후 5시 이후에 발표합니다. 혹시 변동되게 되면은 당첨 발표 일정에 대해서 공지를 하겠죠. 해당 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자 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받지 아니하며 후순위 접수 여부는 해당 순위 접수 마감일 오후 8시 이후에 LH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를 합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서 모집 홀수의 통상 1.2에서 2배수가 선정이 됩니다. 어느 정도 부적격자가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유 있게 선발을 하고요. 자격 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 인원 초과 시에 배점이 낮은 선정자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LH 국민임대주택 수원시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 함께 스터디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수원은 1순위에서 마감될 확률이 높은 좀 인기 있는 경쟁이 되는 단지들만 모집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고요. 화이팅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